일단 저는 감정평가사의 단점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 직업의 단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 옆에는 저희 문과 8대 전문직 중에 하나인 감정평가사이신 이제 신현수 평가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신현수 평가사님이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기 감정평가사 신현수고요. 올해 이제 3년 차로 이제 감정평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감정평가사가 뭐 대체로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토지 등의 유무형 자산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 직종의 하나인데요. 감정평가사라는 게 일반인들이 이제 접하기 흔치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냐가 이제 주된 이제 관심사가 되죠. 제가 지금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평가사라는 직업은 사람 빼고 다 평가할 수 있는 이거 얼마인가? 라는 재산적 가치를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뭐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뭐 유형자산 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까지 이게 얼마인가 감정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정과 평가라는 게 나눠지는데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고 평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건 얼마다라는 거가 이제 감정평가.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든 재산이나 모든 물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가액까지 정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된 후의 변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수험생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합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본인의 기분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평가사가 돼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좀 취업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취업이 좀 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본인 말고 가족이나 혹시 친구분들의 반응은 또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친구 평가사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자격증 하나 땄구나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이제 평가사가 어떤 직업인지 아시다 보니까 되게 고마워하셨죠. 가족한테.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최종 합격 발표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차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네.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채점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소요된 편입니다. 그럼 합격 발표 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저는 3년차 합격을 했는데요. 네. 그때 3년차 때 모든 불꽃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끝나고 놀기 위해서 알바를 2달 뛰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알바하고 술 먹고 알바하고 술 먹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셨겠는데요? 지금도 행복한데 다른 부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범위대 소속돼 있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사도 대형 법인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대형 법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딱 명시되진 않은데요. 예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하기 위한 13개 법인을 대형으로 지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네임드였던 법인들이 지금까지 조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느낌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 합격생들의 입장에서 대형 법인이 좋은지 아니면은 뭐 로컬이나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대형 법인과 중소형 법인, 그다음 사무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이 합격을 하면은 대형 법인 또는 대형 법인 지사 또는 중소형 법인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법인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사를 하시는데 팁이나 준비 과정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법은 그냥 간절함과 제가 좀 성실하다는 것을 좀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위해서 네.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걸 어필하면은 모든 법인에서 다 예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도 쌓을 게 좀 있나요? 요즘 좀 다 고스펙 시대다 보니까 평가사들도 이제 고스펙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이전에 어떤 직장에 계시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좋은 사람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도 혹시 수습 기간이 있나요? 네, 저희도 수습 기간이 존재하고 그 수습 기간은 1년 정도로
되게 길게 하시네요. 네, 저희가 좀 수습 기간이 긴 편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 사적으로 만나거나 했을 때 네. 박봉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자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뭐 수습 기간 동안 어떻게 연봉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든 회사마다 네.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일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수습 기간에는 세금 떼고 기본급이 한 200만 원 초반 정도로.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영업 능력이라고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영업직인가요 혹시? 영업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영업이 평가사의 꽃이긴 합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평가사. 근데 영업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주로 이 대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은행 분들이 이제 채무자분들의 물건을 갖고 감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를 요구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를 이제 납품해드리는 거죠.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또 있나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기존의 수험생 때 또는 합격한 후 전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편하게 하세요.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이제 수습 기간 말고 수익 구조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평가사는 이제 기본급, 출장비, 인센티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기본급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주는 기본 급여가 있고 네. 출장비는 이제 출장을 갈 때마다 지배 항목으로 이제 출장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라고 내가 이제 회사 일을 처리했을 때의 일정 비율을 또 금액을 받고 제가 이제 유치를 했을 때 그때도 일정 비율을 받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다 가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평가사들은 다 직접 가서 봅니다. 그 이제 흔히들 임장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출장 가기 전에 아 이런 물건이구나라는 거를 쓱 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그 곳에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제 개별성을 이제 판단하죠. 그러면은 되게 먼 곳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 곳까지 가죠. 그럼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혹시? 아 저는 그러니까 흔히들 제주도도 많이 가시는데 저 제주도까지는 못 가보고 경상도 정도, 구미 막 이런데 포항, 여기 이제 제가 가장 멀리 간 곳이에요. 회사가 서울에 있고 네. 구미나 포항, 부산 여기까지 가는 네, 거예요. 네. 엄청 가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 감정평가사의 수험생이 저희 세무사도 거의 뭐 1.5배, 2배 이 정도까지 많이 늘었어요. 감정평가사 수험생 많이 늘었나요? 올해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한 9천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 수험생이 는 거는 전문직 열풍도 물론 있겠지만 감정평가사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감정평가사의 장점이나 단점을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감정평가사의 단점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 직업의 단점은 없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의 장점은 사무실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곳도 가고 다양한 곳에 가니까 또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고 그게 저는 평가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아니고 제가 갑자기 궁금한 질문인데 미술품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경매나 공매가 되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때 그 미술품이 얼마나 가액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미술품 같은 것도 평가사님이 하시나요? 네, 평가를 할 수 있죠. 아. 사람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증여상속세를 신고하고 싶으면 평가사분들한테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한테 오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술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평가사님한테 가셔가지고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봤고요. 다음은 수험생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수험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감정평가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평가사를 그 누구한테도 추천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알게 됐냐면은 군대에서 그 자격증 하나 따면 포상을 받아요. 그때 제가 또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휴가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어서
한국사, 한국어, 뭐 매경 테스트 뭐 이런 거 땄어요. 특급 전사 같은 것도 따고. 근데 그 전사는 제가 안 돼서 그거 못 땄어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고 네. 자격증은 이제 18일에 채웠는데 네. 이제 자격증 다 따고 이제 말년쯤 되다 보니까 전역하고 뭘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역하고 그냥 취업 준비해서 취업을 할까? 아니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평가사라는 직업을 찾게 됐어요. 평가사라는 직업이 좀 인정활동도 작고 하니까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그런 직종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어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감정평가사 1차, 2차가 있는 거죠? 네, 1차는 이제 객관식으로 네. 60점, 평균 60점 이상, 꽈락 80점 이상 하고 다른 전문 직종들이랑 네, 똑같습니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2차는 이제 서술형, 세 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은 어떤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차 과목 이제 민법, 민법. 부동산학, 그다음에 감정평가 관련 법규, 그다음에 경제, 회계, 가사. 와, 그러면은 이게 좀 겹치는 과목이 전혀 없네요. 맞아요. 그러면? 겹치는 게 없어요. 와, 감정평가사 괜히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차는 그러면 어떤 2차는 이제 감정평가 실무, 실무? 감정평가 이론, 그다음에 감정평가 법규 이 세 과목. 아까 전에 3년 차에 붙으셨다고 했는데 네. 공부를 이제 시작한 시점과 합격까지 걸린 시간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대로 한 거는 언제부터다 아니면 진짜 딱 정해서 얼마 더 걸렸다. 딱 만으로만 정하면은 네. 저는 2년 3개월 걸렸어요. 딱 만으로 따르면 2년 3개월 걸렸는데 제가 2년 차 때 합격할 줄 알고 3개월 그냥 놀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거 빼면 또 2년. 딱 동차로 붙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 그보다 짧은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와, 선배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공부는 저는 독서실에서 했어요. 그리고 학원도 조금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는 혹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학원을 한 번 나갔어요. 학원 한 번 나가고 네. 오로지 인강만 했어요. 그 감정평가사는 뭐 학원이 몇 개가 있나요? 감정평가사는 학원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몇 개 있다라고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저 때는 큰 대형 학원이 2개 있었어요. 어딘가요? 방문각, 유명하죠. 하우패스라는 하우패스. 두 곳이 있었어요. 제가 1차는 하우패스, 2차는 방문각. 아, 역시 네, 그랬어요. 되게 효율적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효율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근데 좀 단점도 있잖아요. 독서실은 또 지지루하고 한눈 팔기 쉽고 자기 쉽고 근데 왜 독서실로 하셨어요 혹시? 일단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면 또 거기서 놀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제 욕구를 참았어요. 실제로 저랑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랑도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맞아요. 연락을 시작하게 됐는데 와, 그러면은 아예 수도승처럼 딱 절단하려고 독서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신 거예요? 네. 근데 독서실에서 공부했을 때 이제 제가 힘들 때 그 옆에서 같이 하는 러닝메이트가 없다 보니까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그때 음. 항상 제 미래를 생각했어요. 10년 뒤, 20년 뒤. 내 미래에 나는 평가사가 될 거니까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하면서 이제 오뚜기처럼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죠.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MBTI가 ENFJ. 그러면 이시니까 확실히 맞아요. 많이 참으셨겠네요. 맞아요. 하고 L이니까 이사생활 많이 했고. 이제 10년 뒤 내 모습 생각하고. 그다음에 F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네. 막 슬퍼. 네, 다행히 J라서 오늘 뭐 해야지는 확실하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ENTJ라서 MBTI는 일절 믿지는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제 수험생활 얘기도 좀 얼추 들어봤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를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수많은 후배님들께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쭉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좀 나눠봤는데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수험생활 또 어떻게 했는지 또 저도 이제 사적으로 아는 관계지만 뭐 이렇게 딥한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데 좀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되게 편했어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공유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